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찌마와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인트로를 좀 바꿔봤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우리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진행합니다라는 식으로 이거 인트로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우리 네 번째 이 촬영이다 보니까 좀 이제 바꿔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트로를 좀 바꿔봤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인의 길로 들어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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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개인의 만족보다는 대중을 위한 약간 컨텐츠를 찍겠다는 그런 의지가 막 보이는. 아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4회차 시작하고 있고 태호짱 우리가 이거 몇 번 찍기로 했었죠? 우리가 10번이었나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10번까지는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네 번째 찍고 있으니까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좀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일단 이제 우리 이 다찌마리의 고정 게스트였던 이학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아이패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회차를 할수록 어떤 분들을 게스트로 모실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해야 이런 이분 여기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월 들어가고 새로운 계획들이나 뭐 이런 거 생겼을 텐데 학차님이나 태호짱 같은 경우는 요즘 생기는 고민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팟캐스트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욕심인지. 약간 팟캐스트를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보니까 다들 막 영상도 되게 깨끗하게 잘 찍으시고 해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겨서 앞 좀 이렇게 막 프로그램도 뭐 써야 되는지 찾아보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이 다치마을에서 좀 그 욕심들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욕심.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차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 저 뭐 제 의사와 이렇게 무관하게 한국으로 반환된 사태이다 보니까 그거에 거기에서 여러 상실감이랄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지마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태엽장이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 온라인 환경에서 더 깨끗하고 좀 예쁘게 찍을 수 없을까? 약간 그런 고민도 있고 콘텐츠적으로도 이런 인터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자리가 잡혀 나가면서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재미있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결국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재미가 있어야지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자꾸 욕심. 근데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오프라인을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아쉬움, 괴리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통의 고민이 팟캐스트 다찌마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고, 또 그런 고민들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고민들이라는 게 되게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크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일본에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한국을 돌아가야 될지라는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회사에 계속 다닐까 뭐 이런 고민도 있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도 아마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태호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서 모르지만 되게 궁금은 해서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학찬님은요? 저는 직근접에서 봐왔지만 저 친구 괜찮을까? 요즘 막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고민이 참 많은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가 기대되는 좀 그런 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1월 3일 날 찍었던 세 번째 게스트 효정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이 게스트분들, 사실 이거 제가 좀 멘트 써서 말하고 싶긴 한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렬한 몸부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아우성을 외치시는 분, 아름다운 우리의 성 아니고 그 다른 아우성. 그런 강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오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일단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기 전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카메라가 네. 흐름이 끊겨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흔들릴까봐 지금 조심. 네. 네. 조심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박수 다시 천천히. 자, 그러면 일단 게스트 오늘 두 분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일단은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모루 합동회사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 사장님. 이제 막 운영하기 시작한 그런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가. 그럼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엔지니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정말 이 공장 기계 관련한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IT 엔지니어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동민님 같은 경우는 IT.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웹사이트 개발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앱 개발을 하고 맛을 조금 보고 이제 대사를 하고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웹이랑 앱 요거 이제 두 가지를 해봤죠. 창업을 하신 게 이제 작년 말. 네, 작년 말 네. 뭐 한 달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민님과 오늘 함께 하시는 또 새로운 특별한 게스트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김기헌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옆에 계신 동민 사장님의 제의를 받아서 모루 합동 회사에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 합류하게 된 김기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이런 자리 되게 처음일 것 같은데 두 분한테 있어서. 저도 처음입니다. 어때요? 오늘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그냥 이제 두 분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나 여러분들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그 사진 촬영을 처음 목적으로 저희가 만났는데 그렇죠. 예. 이제 팟캐스트 한번 찍어보자 라고 불러서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로 묶여가지고 저도 모르고 맞아. 왔는데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호짱한테 말하면 깜빡했어요. 그래서 두 분도 그냥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사를 창업하게 되셨고 그리고 왜 일본에 오셨고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학차님 혹시 이 두 분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모루라는 회사의 창업기가 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현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엔지니어 재직을 하고 있었으면은 사실 모루보다는 좀 더 큰 회사에 아마 계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계기로 창업 멤버로 사실 조인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각오로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그 얘기가 가장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할 리스트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기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기도 하고요. 태호짱 같은 경우는 두 분께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 전공이 너무 궁금해요. 출신 네, 왜냐면은 뭐하다 다들 온 궁금하잖아요. 사람인가. 맞아. 뭐 비전공 IT 개발자에 대해서 관심 요즘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공을 살려서 이분들이 그쵸.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다른 거 전공하시다가 길을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기 질문부터 먼저. 근데 일단은 그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일본에 오셨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나도? 것 같아요. 그쵸. 네. 시그니처 질문부터 왜 왔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 되게 창업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창업을 내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지만 왜 두 분이 일본 오셨어요? 일단 저 먼저 말하면은 정민수부터 말씀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결혼하셨어요? 네네. 뭐야? 유부남입니다.
뭐야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까? 저 아니죠 당연히. 오케이 결혼. 저도 결혼 처음이에요. 네. 전 아직 처음 경험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결혼하셨고 네네네. 일본 분이랑 결혼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연애를 좀 하다가 이제 뭐 결혼까지 이렇게 좀 깊게 원래 생각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일본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네네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랑 사실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일본에. 아니 그 사람꾼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 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해서 일본에 와가지고 그 전에는 일본에 뭐 여행이나 한두 번 와가지고 좋은 경험들은 있었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일본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만났던 분이 이제 지금 와이프분이랑 네. 만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셨다. 네, 일본 사람이라 가지고. 일본에 오신 지 그럼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안 밝히시던데 저는 밝혀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전에 이제 봤는데 저는 미스테리하게 가고 싶어서 나중에 아니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도일이죠. 네, 도일을 해가지고 네, 지금 몇 년이죠? 4년? 이제 4년 4, 5년 차? 네, 딱 중간 느낌입니다. 4년 차 정도. 4년 차. 네. 이 기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계기로 오시고 얼마 정도 살고 계세요? 예, 저는 그 태호짱이 주신 질문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 이제 원래 전공을 한 게 행정법 그리고 이제 일본어 쪽이었어요. 진짜요? 네네. 원래 전공을 하던 쪽이 그쪽이어서 근데 이제 이후에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공을 좀 살리고 싶다라는 이제 의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행정이나 법 쪽은 이제 굉장히 약간 그 살리기 힘든 약간 영역이거든요. 관련해서 시험을 친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어나 외국어 능력은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약간 일본에도 눈을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을 때 약간 결정적으로 이 나라 약간 앞으로 평생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면서 이제 인생에서 이제 해외에서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일본 취직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넘어온 거는 이제 2024년에 이제 3월 중순에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 횟수로는 1년 그리고 이제 연차로는 이제 2년 차에 막 접어들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학생님 뭔가 지금 이 답변 주신 부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얼마나 기현 씨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바로 스카웃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1, 2년 차 한 번에 스카웃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예,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스카웃을 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태까지 뭐 주변의 환경 이런 것으로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분들을 항상 두자 그런 마인드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이거 말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되게 좀 나름은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잠재력과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느꼈고 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치사적인가? 너무 지금 옆에 계시다고 지금 너무 칭찬 잠깐 나갔던 거 네. 잠깐 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도 한 2주 생각을 네네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네, 먼저 말씀. 저는 여기서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궁금해서 네. 계기는 제가 지금 그 다른 동생 2명하고 같이 도쿄에서 그 IT 공부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멤버. 거기서 이제 주말에 다들 해외지만 좀 성장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셨죠. 이제 그 공부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수하신 분.
그건 아니고요. 안 계셨구나. 그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기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오신 지 거의 이제 1년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2024년에 오셨으면은.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뭔가 선뜻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네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이러면은 난 그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잘 것 같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사장님도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좀 이게 네네. 그 고민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아,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제안을 받고? 처음에 이제 딱 제안을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든 게 이제 왜 날까?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주셨을까? 그 연애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왜 나지? 약간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약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아마 그 두 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비전이나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사장님께서도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공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겠죠. 그분 좀 이렇게 좀. 근데 아마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요? 그쵸. 네네. 만약 학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민님 같은 경우 동민님이 같이 일을 합시다라고 제안하셨으면은 선뜻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그만두고 달려가실 수 있을지. 잠깐 나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 막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사실 누가 제안을 주더라도 참 어려운 사안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특히나 뭐 이제 유부남이라서 아마 동민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선택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그만큼 비전을 준다면 사실은 저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좀 그런 고민도 많기도 해가지고 반대로 용환님은 어떠세요? 식솔이 없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요?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도 이거 내가 혼자니까 이거 한다. 오늘 정식 제안 받으시는 걸 가질 생각 아, 있으세요? 저야 뭐 귀 막고 계세요. 태호짱은 어때요? 저도 물론 지금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하던 게 있긴 했는데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좀 이렇게 좀 일이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다면은 좀 더 이쪽에 열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다 보면은 좀 더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동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그 좋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아 맞습니다.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중간 광고 주시면 오 이렇게 또 세금 처리 됩니까? 아직 저희는 법인이 아니라서 아 세금 처리는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분이 왜 일본에 오셨는지는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다음 질문 이제 학차님께서 주셨던 어떻게 이제 일본에서 창업하시고 그 창업하시면서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뭐 많은 오랫동안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웹 개발과 앱 개발을 거치면서 되게 항상 그 고객 퍼스트 같은 느낌으로 유저 시선으로 항상 만들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집착이 좀 강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착이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는 회사 일들이 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저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이제 개발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이제 막 그런 나가리를 계속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는 내가 한번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직접 만들어서 좀 더
내가 좀 권한이 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권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는 이제 그걸 토대로 좀 더 유저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창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내분이 일본 분이었어서 창업하기 좀 더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을까요? 아, 뭐 비자나 이런 거 그쵸, 말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 근데 그건 없을 이건 딱히 있나? 어, 일단 네, 뭐 법인이긴 한데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것도 좀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돌아오네요. 저는 아예 그 되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음. 알아본 적이 없어서 음. 근데 항상 그 다들 생각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선뜻 야 그런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네요. 그러면서 나로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게 그쪽 부분에는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는 네, 이게 뭐 제한이 된다,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지금 태호짱이 대화 말한 것처럼 뭔가 이제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일본 분과 결혼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 같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비자라는 게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수월하게 클리어하셔서 네. 또 창업을 시작하셨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자 문제는 뭐 좀 고민을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갱신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저도 네, 확실히 짜- 메리트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잘릴 수도 있거든요, 비자가. 네. 그래, 나쁜 일이 있어야지 잘리는 거 아니에요? 네. 불상사가 일어날 잘릴 수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파리 목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비자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학차님은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두 분께 창업에 관해서. 우선은 그 뭐지 대략적으로 좀 창업을 생각하시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일본에서 일을 하다 보시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텐데 대략 어떠한 나가래로 좀 창업 절차가 진행됐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로도 설립에 이제 서포트 같은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츠리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설립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회사 설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끝나는 한국도 그렇지만은 원컷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막연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류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근데 일본에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회사명을 말해도 됩니까? 뭐 저희 그렇지 않을까? 그쪽에서 광고 받을 거라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 머니 포워드 세츠리츠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제 후리 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서비스도 많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서비스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정관 작성이라든지 이제 취업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세무서 가야 되고 사회보험 연금사무소 가야 되고 이제 법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해주시더라고요. 요 타이밍에는 도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좀 아직도 아픈데 해가지고 그 서비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은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네, 한 달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이 평균적으로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는 기간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면은 그런 준비를 절차를 마치면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이제 좀 등급별로 나누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 합동회사, 이제 주식회사,株式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동회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거기도 들리나요? 이 광고 소리? 네, 잘 들려요.
광고 끝났네요. 그거 끝났나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잠시만요. 또 광고 또 들어왔어. 되게 광고에 되게 욕심이 아, 많이 기회를 창출을 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야망을 드러내는 해가 되는 것 같은데 25년. 아니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 저는 지금 돈 욕심 없습니다. 하지만 돈 욕심 없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솔직하십니다. 오케이 이제 광고 끝난 것 같네요. 네. 미안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합동 회사 두 번째 정도의 여기 회사라 가지고 이제 한 달 컷으로 끝냈고 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나 카드 만들었고 보험도 가입을 했고. 그럼 이제 아예 절차나 모든 그런 준비 과정들은 이제 끝나신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났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계시고. 네네네. 오. 이제 좀 아직 많이 미비해가지고 이제 좀 절차 같은 걸 좀 잡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재미라고 저희는 지금 이제 팟캐를 취미로 하면서 표현이 좀 좀 미안한 타투일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고쳐 나가고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매 회차 진행하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뭐 물론 회사라는 게 그 규모나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동민님 같은 경우도 오랜 고민을 하신 끝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유저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기분으로 이제 설립을 하셨고 또 거기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사업 준비라던가 또 이런 클라이언트 대응들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물론 힘들겠지만 뭔가 성격을 봤을 때 재밌게 하시지 않을까. 네, 재밌게는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근데 고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이 클라이언트 분과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원하고 이제 뭐 조금은 나름은 자신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처음에 일이구치라 해야 될까요? 네. 그 계기 어떻게 내가 이 클라이언트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라든지 이제 뭐 도움은 필요 없지만은 뭔가 좀 더 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스타트 부분이 지금은 좀 고민이죠. 그럼 그 클라이언트를 찾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는 게 좋을지를 아직 그렇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항상 회사에 소속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태까지 저도 일을 했으니까는 이제 만난 상태에서 이제 야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는데 이제 그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이제 좀 고민이긴 하죠.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의 고민을 듣고 네네. 기현님의 눈동자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 또 다 같이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아마 비슷한 감정일 것 같긴 해요. 뭔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뭐 요런 거는 일수록 영업이 힘든 게 사실 그쵸.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그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예, 좀 그쵸. 좀 그런 교류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되게 이곳저곳 얼굴 비추면서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줄이라도 만들어주면 나중에 언젠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화 좀 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이상으로 좀 많이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럼 잠깐만요. 사업 기밀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패스? 네. 패스까지. 근데 네. 그런 방면 그런 것들 진짜 고민하면서 또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되게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 학찬님께서 주셨던 창업에 대한 계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 이
이게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뭐 이런 게 어려웠다 아니면은 또 이제 동민님처럼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 한마디 뭐 조언이나 이런 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먼저 창업을 하시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맨땅에 헤딩으로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혼자서 찾아보고 이제 막 했던 케이스라 가지고 좀 뭔가 좀 길잡이라든지 누가 옆에서 알려주거나 그런 게 있었더라면은 좀 더 수월하거나 좋지 않았을까. 뭐 아직 진행형이긴 한데 예, 그런 게 있죠. 선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다찌마와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네네네.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한번 공짜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만 편집하시는 거 아니죠? 광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근데 아까 이제 기현님 같은 경우는 답을 주셨어요. 원래 이제 다른 비전공자로서 지금 이제 IT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동민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원래부터 IT 쪽 일을 전공을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네, 조선해양이라고 이제 배 만들고 이런 거 이제 공학부 출신인데 이제 한국에서 그 아시죠? 그 구피 있잖아요. 구피 교육. IT 구피 교육. 네. 그거를 받고 이제 일본에 넘어온 케이스죠. 그래서 일본에서 맨땅으로 그걸로 이제 와서 뭐 취업했단 건 아니고요. 이제 일본에서 독학으로 IT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런 스터디 같은데 그런 데를 참여해가지고 조언도 받고 예, 첨삭 같은 거 받고 그러다가 이제 IT로 본방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셨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비전공자 구피 출신. 네네네. 네. 기현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전공이 다른 쪽 행정법 이쪽이셨는데 네네. 왜 IT를 네네. 선택하셨는지. 저는 이제 원래 다른 곳에 몇 곳 내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취직을 처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넘어온 게 24년이니까 이제 현재 IT 회사에 내정이 됐었던 거는 이제 23년 말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22년 말에도 사실 다른 곳도 몇 곳 채용이 됐었는데 이제 이 일을 아무래도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커리어 전환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 혹은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당시에 대부분 이제 내정을 받았었던 직군들이 대부분 약간 해외 영업 이쪽이었어요. 약간 언어 스킬을 사용한 해외 영업 쪽이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가 잘 안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 자신이 느꼈을 때 약간 구체적으로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쌓아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감사하게도 내정 주셨던 회사들에게는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내정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조금 일을 하면서 조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할지 커리어를 이어나갈지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찾아보다가 이제 IT 쪽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분야에 좀 가깝지 않나 싶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님은 아까 동민님 같은 경우에는 국비 교육을 받고 네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따로 교육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국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비 교육을 그래서 이제 22년 말에 이제 내정 사퇴를 하고 23년도에 이제 국비 교육을 진행을 해서 국비 교육을 받은 뒤에 이제 IT 기업에 내정을 받아서 이제 작년 이제 3월 달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적성도 되게 많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IT
회사 다니고 있는데 드디어 조금씩 정보가 나오고 저도 IT 있네요. 했었는데 저는 코딩이 정말 싫어요. 아, 코딩이 정말 싫다고요? 그래서 전 코딩 안 하거든요. 어, 그래서 IT 전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네. 두 분은 그래도 적성에 맞고 태호짱도 IT는 적성에 그쵸. 저도 막 맞다고도 못하겠고 안 맞다고도 못하겠는데 그냥 할만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만이라도 그냥 계속 있을만하다?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계속 할 생각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적성에 이제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신가요? 아,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왜 서로 눈빛을 가야 네네. 약간 사장님께서 이제 너가 먼저 해라는 그런 의미구나. 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진짜인데? 와. 네. 네, 그럼 네. 먼저 말씀 주세요. 와. 그렇게 보내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일을 하면서 이 과정 같은 게 약간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게임에서 이제 계속 지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짜증이 나다가 약간 한번 딱 이기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약간 이 분야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안 되다가 딱 이제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갔을 때 그게 진짜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기질적으로는 그나마 이제 만족을 하면서 현재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네네. 한순간에 그 코딩이라든가 뭔가가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되게 그 원동력이 돼서 네네, 이 일을 맞습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죠. 그런 거 이제 성취감 주로 엔지니어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하나 뭔가 타스크를 하나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안 풀려요. 계속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몇 시간이라든지 막 하물며 막 며칠 네. 이런 것도 막 걸리기도 하거든요. 보통 막 애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샤워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 라든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해요. 엔지니어들. 하나 뭔가 어려운 게 잡히면은. 네. 그래서 그때 딱 풀렸을 때 그때 그 느낌, 그 성취감. 네, 그 짜릿함, 막 기뻐하고 막 좀 애기 같지만은 막 기뻐하고 막 그 감각을 잊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제 중독되는구나. 쿠리카에스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공자이신 학차님, 미안합니다. 학차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말씀 주신 것들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뭐 저는 사실 뭐 IT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전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컴퓨터와의 그 대화인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게 저는 반대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되게 다양한 그 뭐지? 이게 채널을 통해서 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는 딱 그 코드 하나로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속된 말로 되게 막 한때 뭐 한국에서도 뭐 이제 데이터 이 열풍이나 뭐 코딩 열풍 되게 불었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배워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대화와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예, 되게 좀 어려웠고 그런 관점에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용환님도 코딩을 이렇게 혐오하시는 이유가 사실 저는 소질이 없을 뿐이에요. 혐오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희도 소질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소질 있다 생각할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IT 하는 사람들 다 겸손해서 싫어. 자격증은 너무 진짜. 진짜 근데 소질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그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또 학창님이 또 추구하시는 그런 성취와 보람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IT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지금 이 IT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찌마와리 사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분은 이제 지금 이 아이패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다 IT 기술자분들의 도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엔지니어님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리스펙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클로징 한번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박수 쳐도 돼요? 박수 한번 치고 싶어서 하나, 둘, 셋, 와. 아무튼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행복하세요라고 끝나거든요. 행복하세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각자 한 마디씩 뭐 올해 이제 포부라던가 하고 싶은 그런 비전 목표 있으시면은 두 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올해 꼭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좀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 기반 잘 다져서 그 다음엔 이제 내년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그럼 또 나오시는 거죠? 광고. 방법 필요 없어, 방법 없어. 오케이. 오케이. 내년에 그러면 우리 한 10회 넘게 해야겠네요. 그쵸. 내년까지는 버티고 있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사장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제 기반을 잘 다져주실 거라고 믿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서의 이제 시작한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세워주신 기반 위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 모티베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런 고민들이나 우리 오늘 테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테마는 고민이었거든요. 다들 이게 전파되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우리를 다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지금 만들어진 모루 회사 네. 또 올해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치마가리도 좀 변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5회차 찍을 때도 저희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가 클로징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태호짱 오늘 클로징 부탁해도 될까요? 클로징이요? 아이고. 마무리 멘트 하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는 네, 새해가 밝았으니 뭐 작년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뭐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새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까요? 하늘에서 타면 행복하세요 하시면 돼요. 저기 보면서. 저기 볼까요? 네. 오케이. 학창님도 앞에 정면 보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럼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다치마리 4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회도 찍을게요. 안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거를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였죠? 저 모루의 뜻이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마지막 뜻을 말하겠습니다. 왜 모르해요? 그건 내년에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방송을 아는 친구.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